하루 30분씩 걷는데도 왜 다리가 더 무거워질까요? 예전엔 가볍게 오르던 계단이 이제는 한 칸 한 칸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시진 않나요? 이대로 가다간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닐까? 혹시 그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놀랍게도 나이 들어 생기는 대부분의 신체 변화는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걷기 힘든 것도 쉽게 넘어지는 것도 피곤함이 빨리 오는 것도 심지어 혈압과 혈당까지도 이 근육 하나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70세, 80세여도 지금부터 다시 허벅지 근육을 되살릴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단 10분의 루틴, 계란 한 개의 힘, 그리고 너무도 간단한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는 친구와 정정하게 여행 다니는 친구, 그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이 허벅지 근육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 단 한 편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젊어질수록 인생도 다시 젊어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체력이 떨어지고 예전처럼 몸이 잘 움직이지 않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시큰거리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근육입니다. 걷고 앉고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고 심지어 서 있기까지.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동작이 허벅지를 통해 이뤄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근육도 허벅지입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평균 1%씩 감소합니다. 그 중에서도 허벅지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약해집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에서 60세 이상 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관찰한 결과 허벅지 근육이 많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망률이 무려 40%나 낮았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는 횟수도 적고 치매 발생률도 낮았습니다. 또 다른 미국 연구에선 허벅지 근육이 적은 노인은 낙상의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넘어져서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고 걷지 못하게 되면서 건강 상태는 더 빠르게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허벅지는 단순한 다리 근육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허벅지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허벅지 근육이 혈액을 펌프질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순환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많아야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체온도 유지되며 대사도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허벅지가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몸이 쉽게 차가워지며 각종 대사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당뇨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주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혈액 속에 당이 남게 되고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 발생률이 훨씬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심장과 뇌 건강도 예외는 아닙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 혈액을 위쪽으로 잘 밀어 올려주기 때문에 심장은 부담이 줄고 뇌로 가는 혈류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허벅지 근육이 약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커집니다. 결국 허벅지가 건강한 사람은 심장도 뇌도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꿋꿋하게 걷고 계단을 잘 오르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허벅지가 튼튼한 분들입니다. 반면 같은 나이인데도 걷는 게 힘들고 자주 넘어진다면 허벅지 근육이 이미 많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벅지가 튼튼한 사람은 외출도 더 많이 하고 활동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삶의 질도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허벅지를 키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근육이 아예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구에 따르면 70대,
80대 어르신들도 근육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의식적으로 걸어보시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만 반복해도 허벅지는 자극을 받습니다. 이제부터는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지금의 내 몸 상태에 맞게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걸은 100보, 내일 내가 더한 5분의 운동이 1년 뒤에는 내 삶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허벅지를 지키는 것이 곧 내 건강, 내 독립적인 삶, 내 인생의 마지막 30년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운동에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근육이 생겨 운동은 젊을 때나 하는 거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말 정말 사실일까요? 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자란다. 물론 20대처럼 빠르게 자라는 건 아니지만 70대, 심지어 80대여도 꾸준히 운동하면 근육은 분명히 반응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60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가벼운 하체 근력 운동을 시킨 결과 참가자들의 허벅지 근육량이 평균 10% 이상 증가했고 근력은 무려 3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운동 전보다 계단을 오르는 속도가 절반 가까이 빨라졌고 넘어지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길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지면 걷는 속도도 빨라지고 걷는 자세도 곧아지고 균형 감각도 살아납니다. 특히 의자에서 일어날 때 허벅지가 받는 부담은 생각보다 큽니다. 허벅지가 약하면 손으로 의자를 짚거나 두세 번에 걸쳐서 겨우 일어나게 되지만 근육이 생기면 그 과정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몸의 기둥이 다시 세워지는 느낌이랄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만 근육이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노년기 근육 강화는 무겁게보다 꾸준히가 더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을 짚고 반쯤 앉았다 일어나기, 제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들어 걷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느냐는 겁니다. 매일 10분이 한 달이면 5시간, 1년이면 60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만큼 내 다리는 다시 힘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몸이 뻣뻣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젊을 때도 운동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면 근육통이 오고 힘들듯이 나이 들었다고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넘기면 몸은 분명히 변화합니다. 특히 허벅지는 다른 근육보다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첫 2주만 잘 넘기면 내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운동의 효과는 오히려 더 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은 사람은 하루만 안 움직여도 근육이 금방 돌아오지만 노년층은 조금만 움직여도 그 변화가 몸에 확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허벅지에 조금만 근육이 붙어도 걷는 느낌이 달라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바로 건강 수명의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낙상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넘어짐입니다.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회복에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심하면 다시는 스스로 걷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낙상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약해진 허벅지 근육입니다. 허벅지에 힘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아주고 다리가 휘청거리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한 노인은 평지를 걷다가도 쉽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허벅지를 강화하는 건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스스로 지키는 일, 나아가 내 삶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들이 스스로 걷지 못해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단순한 낙상이나 근력 약화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면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 내가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앉았다 일어서는 것이 내일의 낙상을 막고 내년의 병원비를 줄이고 10년 후 내 삶의 질을 바꾸는 투자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허벅지를 위한 10분, 내 건강을 위한 10분을 시작해 보세요.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운동은 허벅지에 자극을 주는 도구이고 식사는 그 자극을 살찌우는 재료입니다. 나무에 물과 햇빛만 줘도 자라지만 영양분이 없으면 금방 시들죠. 근육도 똑같습니다. 운동만 하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는 단연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단백질이 예전처럼 몸에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엔 오히려 젊을 때보다 단백질을 더 잘 챙겨야 합니다. 일반적인 식사만으로는 이 수치를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단백질을 포함한 식사를 구성해야 합니다. 가장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식품은 계란, 두부, 닭가슴살, 생선, 우유 등입니다. 특히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하루 한두 개씩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 역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돼 노년층에 잘 맞는 식품입니다. 단 너무 짜게 양념된 반찬보다는 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꼭 기억해야 할 영양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류신은 근육 생성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류신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바로 유청 단백질, 콩, 생선, 육류입니다. 즉, 단백질을 먹더라도 류신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해야 효과가 훨씬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단백질만 챙겨선 부족합니다.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고 근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근육 기능 향상과 유지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생성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합성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식품이나 보충제를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계란 노른자, 표고버섯, 우유 등이 있습니다. 매일 햇빛을 쬐며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비타민 D를 채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20,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칼슘과 마그네슘도 근육과 함께 섭취해야 할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칼슘은 뼈와 근육 수축에 필요하고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족하면 운동 중 쥐가 나거나 근육 경련이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멸치, 우유, 시금치, 바나나, 견과류 등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과도한 당류, 트랜스지방, 가공식품은 근육 생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염증을 유발해 오히려 몸을 무겁게 만들고 회복을 느리게 합니다. 달달한 빵이나 과자, 음료수, 튀김류, 인스턴트 음식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는 쉽게 될지 몰라도 결국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마을에서는 공통적으로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고 가공식품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의 장수 마을 어르신들 역시 된장국, 두부 반찬, 생선구이, 나물 등 단순하지만 건강한 식단을 고집합니다. 이 식단이 곧 건강한 몸을 만든다는 사실, 오래된 경험으로 입증된 셈이죠. 식사를 하실 때는 한 끼에 단백질을 집중해서 몰아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두부나 콩 요리처럼 배분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근육의 재료를 꾸준히 공급해주고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허벅지를 전게 만든다는 건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꾸준한 식습관의 힘입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제대로 된 영양이 따라야 진짜 근육이 자라고 유지됩니다. 운동과 식사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우리 허벅지는 다시 젊어지고 우리 삶도 훨씬 가볍고 활기차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야 한다거나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든 동작을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허벅지를 위한 하루 10분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고 특별한 기구나 장비 없이도 가능합니다. 운동은 크게 4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전할 것, 쉬울 것, 반복 가능할 것, 그리고 효과적일 것. 이 4가지를 모두 갖춘 동작만 골라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이건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허벅지를 자극하기에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무릎은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손은 가슴 앞에서 가볍게 모아 중심을 잡습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해 주세요. 너무 힘들면 5회만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벽에 기대어 앉기 운동, 흔히 스쿼트 자세 유지라고도 하죠.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천천히 무릎을 굽혀 마치 의자에 앉는 자세를 취합니다. 무릎이 90도에 가까워지도록 내려가고 그 상태로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처음엔 5초도 힘들 수 있지만 차차 늘려보세요.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 근육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루 3세트 정도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무릎 들기 걷기 운동입니다. 제자리에서 무릎을 번갈아 가며 들어 올리는데 이때 허리까지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번갈아 가며 20회씩 총 40회 천천히 진행합니다. 손을 허리에 얹고 균형을 잡아도 좋고 살짝 빠른 박자로 진행하면 심장박동도 높아져 심혈관 건강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브릿지 동작, 즉 엉덩이 들어 올리기입니다. 바닥에 편하게 누워 무릎을 세우고 두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10회 정도 반복하면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에 자극이 가면서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 동작은 허리를 강화하는 데도 좋아서 요통이 있는 분들에게도 추천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한 발로 서 있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짚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려보세요. 10초 동안 균형을 잡아 서는 겁니다. 처음에는 흔들릴 수 있지만 반복하면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왼발, 오른발 각각 10초씩 번갈아 해주세요.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낙상 예방에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이 5가지 동작을 순서대로 하면 딱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너무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하루는 3가지만 골라서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느냐입니다. 한 번에 많이 하기보단 매일 조금씩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운동 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팔과 다리를 가볍게 털어주고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러주거나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렇게 12분 준비 운동만 해도 몸이 훨씬 가볍게 움직입니다. 운동 후에는 물 한 잔 마시면서 천천히 호흡을 정리하고 잠깐이라도 햇빛을 쬐어보세요. 운동은 우리 몸을 깨우는 것뿐 아니라 마음도 함께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운동을 했다는 뿌듯함, 내가 나를 챙기고 있다는 자존감이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운동은 못해요.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운동을 안 해서 아픈 게 아니라 안 움직여서 더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증이 있을 땐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겠지만 그럴수록 더 가볍게, 더 천천히 나에게 맞는 강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허벅지를 위한 10분 운동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물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이 내 건강을 지켜주고 낙상을 막고 병원 입원을 줄이며 내 삶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매일 10분 건강한 허벅지로 나의 미래를 조금씩 바꿔보세요. 내 다리가 다시 튼튼해질 때 삶도 다시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이라고 하면 심장이나 혈압, 당뇨 수치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요즘 의사들이 강조하는 건강의 새로운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이 단단한 다리 하나가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허벅지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단순히 잘 걷고 덜 넘어지는 걸 넘어서 심장과 뇌, 장기 전체가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미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70세 이상 고령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허벅지 근육이 많은 사람일수록 심장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고 뇌졸중이나 치매 같은 인지 질환의 위험도 절반 이하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대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펌프 역할을 하지만 다리는 그 펌프가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실질적인 엔진 역할을 합니다. 허벅지가 약해지면 심장이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하고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허벅지가 건강하면 혈류순환이 원활해지고 내 몸 곳곳이 더 활기차게 살아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강한 사람일수록 삶의 자율성, 다시 말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는 능력이 높습니다. 음식장을 보러 가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고 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리 근육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나이에 허벅지는 그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에 사는 76세 김 할아버지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고혈압과 무릎 통증으로 거의 외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재활 운동을 시작하면서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을 매일 10분씩 하셨는데 3개월 만에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셨고 혈압약도 줄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얼굴에 생기가 돌고 사람 만나는 게 즐겁다고 말씀하십니다. 허벅지가 젊어지니 인생이 다시 젊어졌다는 말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예로 강원도에 사는 82세 이 할머니는 걷는 게 불편해지면서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을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근력운동교실에 참여하신 후 허벅지 근육이 붙고 걷는데 자신감이 생기자 표정도 밝아지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활발해졌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단지 몸의 기능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되살리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허벅지 근육은 단지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내 다리에 힘이 있어야 병원 신세를 덜 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으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리에 힘이 빠지는 순간 우리는 점점 의자에, 침대에,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하게 됩니다. 누구도 그런 삶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움직이고 잘 먹고 하루 10분 허벅지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간다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허벅지 근육의 중요성과 그것이 수명, 건강,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일부에서는 허벅지 근육이 사망률, 치매, 낙상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2부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자랄 수 있고 꾸준한 운동이 어떻게 몸을 변화시키는지 전해드렸죠. 3부에서는 단백질과 비타민,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이 근육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습니다. 4부에서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10분 루틴으로 누구나 허벅지를 단련할 수 있다는 실천 방법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편에서는 허벅지 근육이 가져오는 인생의 진짜 변화, 장수와 건강한 독립의 비밀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이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말 익숙하시죠? 그런데 그 질을 결정짓는 핵심이 바로 내 두 다리, 내 허벅지 안에 있다는 사실. 너무 늦게 알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10분의 움직임이 내일의 병원을 줄이고 오늘 한 스푼의 단백질이 내일의 활력을 만들고 오늘의 나를 위한 작은 실천이 10년 뒤에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허벅지를 젊게 만든다는 건 단지 근육 하나를 키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소중한 준비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의 후반전 여러분의 든든한 다리가 되어줄 허벅지 근육을 꼭 지켜주세요.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쌓인 지혜와 감내한 고통과 끝내 버티고 지켜낸 것들이 내 몸속에 담겨 있다는 뜻이죠. 그 모든 세월의 증거가 우리 두 다리, 그 중에서도 허벅지 근육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여전히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고 걷고 걸어 나갈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젊음의 마지막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리를 움직입니다. 단 10분이지만 그 10분이 나를 다시 살아 숨쉬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허벅지가 젊으면 심장도 젊고 뇌도 젊고 인생도 다시 젊어진다는 것을요. 내 다리가 곧 내 자존심이고 내 독립이고 내 존엄이라는 걸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선택은 분명 내일을 바꿉니다. 그 한 걸음 오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